제외 가능성을 따질 때는 남녀 사이의 핵심적인 부분을 가장 먼저 봐요. 남녀 사이의 핵심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감정,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지만요. 다른 것들은 거의 대부분 좋은 만남을 만들어가게 한 요소예요. 신뢰라든지 가치, 매력, 연락의 빈도. 하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서로 사랑하는 그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적인 부분이 얼마만큼 이별을 하고도 남아있냐, 크게 음, 유지되고 있냐, 여기에 따라서 가능성은 확실히 나눠져요. 음, 물론 감정이 크게 남아있는 사연이라고 하면 당연히 쉬운 사연이 되겠죠. 당연히 가능성이 높은 사연이 될 것이고, 감정선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판단이 들면 이 사연은 어려운 사연이에요. 가능성이 그렇죠. 없는 사연. 그러면 이 감정선을 어떻게 판단을 내리냐? 일단 사람은 이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의 진짜 감정을 판단 내릴 수는 없어요. 말이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이 아니면 행동. 근데 행동도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행동의 전체적인 흐름을 봐요. 그러니까 행동의 흐름을 보고 판단을 내리거든요. 상황과 행동의 흐름이 얼마만큼 일치하냐. 또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그 영역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감성적인, 감정적인 영역으로 따지거든요. 행동의 흐름들이 상대방 행동 흐름이 이별 상황과 맞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음, 네. 이런 행동의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감정선이 크게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감정이 크게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별 상황과 좀 다른 모습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로 소통이 계속 되고 있다던가, 아니면 만남이 이루어진다던가, 스킨십이 된다던가, 아니면 만났을 때 감정적인 이런 표현이라든지, 감정적인 이런 정보들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감정선이 크게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또 이런 행동의 흐름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크다라고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을 보고 판단을 내리고요. 외부적인 변수 같은 게 발생하지 않는 사연들. 예를 들면 상황적인 이런 변수들 있잖아요. 사람이 힘들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이런 거에 적응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이라든지 또 새로운 자극,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든가 이런 변수가 없으면 없을수록 또 가능성이 높은 사연이라고 봐요. 또 변수가 발생할 요소가 없다. 이런 사연에 대해서 변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연들, 그러니까 예측이라든지 추측이 가능한 사연들을 가능성이 높은 사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부수적인 요인, 그러니까 남녀 사이 핵심적인 감정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사연들도 가능성이 높은 사연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유대감, 서로에 대한 추억 기억, 또 네. 거기에 이미지 훼손, 거부감 유무, 음, 그리고 성향적인 부분. 성향이 제외를 생각할 때 좋은 성향이 있고 나쁜 성향이 있거든요. 좋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가능성도 좀 올라가겠죠. 이 정도를 따져보면서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고, 또 제가 말한 것처럼 감정이 크게 남아있고 또 부수적인 요인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고, 또 변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라는 판단이 들면 쉬운 사연, 가능성이 높은 사연이라고 봅니다.